네, 지사님께서 도착하셨는데 열을 재고 계십니다. 네, 언론협력 담당관 조청모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가 신천지 과천본부 강제 역학조사를 통해 입수한 명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지사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몇 가지 수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시간 됐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약간 열을 받아있는 상태인데도 체온계로 재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거 보면 체온계가 꽤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경기도 거주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향후 경기도의 대응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경기도는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해서 강제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내 신천지 신도 명단 33,582명, 2월 16일 과천 예배 참석자 9,930명, 대구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 신도 22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경기도는 그 명단에 질본으로부터 전해받은 명단을 합한 중에서 중복 인원 그리고 타 지역 거주자를 뺀 33,809명에 대해서 26일과 27일 양일간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2,995명을 제외한 30,814명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숨이 막히네요, 이거. 성능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빼고 하면 또 뭔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그냥 견뎌보겠습니다. 이 중에 유증상자는 74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거는 조사 완료자 대비 2.4%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과천 예배 참석자가 356명으로서 유증상자의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30대가 466명으로 전체 유증상자 중에 63%를 차지합니다. 27일까지 검사를 받은 84명이 있었는데 5명이 이미 확진되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질본을 통해서 대구 방문자로 알려진 신도는 20명이었는데 경기도의 강제 조사 결과 확보한 대구 방문자는 2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본에서 받은 20명과 경기도가 강제 조사로 확보한 22명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새로 저희가 확인한 22명 중에서 20%에 가까운 6명이 유증상자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명단 대비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천지가 정부에 대구에 갔다 온 사람이 경기도민 중에서 20명이 있다라고 알려줬는데 저희가 강제로 이 조사를 할 시점에 그 서버에는 이 20명이 이미 삭제되어 있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건 결국 저희는 경기도 검색어를 넣고 서버를 확인했는데 그래서 가져온 이 명단에 경기도라고 표시된 명단에 그 통보된 20명은 없었다. 난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당시 서버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서 22명이 새로 대구 집회 참석한 자로 확인됐다 그 말이겠습니다.
경기도는 유증상자 전원에 대해서 감염 검사를 받게 조치하고 결과가 음성이 나오더라도 14일간 자가 격리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신도 전원은 14일간 능동 감시 조치를 할 겁니다. 자, 27일까지 통화가 안 된 신도 2,995명은 재조사 중입니다. 이 중에 1,702명은 연락처는 있지만 통화가 안 됐습니다. 또 1,035명은 어젯밤 늦게 추가로 연락처를 확보해서 계속 연락 중입니다. 번호 오류 등으로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한 신도 258명, 그리고 오늘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신도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소재 파악 협조 요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전수조사에 응한 신천지 신도 중에서 중국 3명, 일본 2명을 포함한 해외 방문 이력이 있다고 답한 신도는 15명입니다. 그러나 해외 방문 이력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법무부에 이들의 출입국 이력 조회를 요청하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응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증상자의 10% 정도가 확진된다고 합니다. 대구 지역의 신천지 신도 유증상자는 80%가량이 확진됐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일반적인 통계적 수치에 근거해서 볼 때 경기도에서도 대규모 확진자 증가가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과 같은 비율로 계산한다면 600명에 이를 수가 있고 그 절반만 보더라도 40%라고 해도 300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만큼 즉각 판단하고 즉각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염병의 대응은 정확하고 신속해야 하는데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속도전이 속도가 가장 빠른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이 속도와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은 강력한 행정력의 발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난본부 내에 가동 중인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사무실을 도지사실 옆으로 옮기고 상시적인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책단장 등 의료 전문 인력의 의견에 대해서 최단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내리고 현장에 즉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최악의 상황에 언제나 대비해 왔습니다. 특히 2월 16일 과천에서 대규모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대규모 확진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가용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음압격리병실, 음압병상은 총 100병상입니다. 민간 상급 종합병원에 24병상, 경기도 의료원에 76병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40병상은 확진 환자가 입원 치료 중이고 현재 60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 40병상에는 대구 출신의 환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지역의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음압병상이 남아있는 한 저희가 신속하게 수용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증 환자들을 대규모로 수도권 경기도에 옮겨서 수용하는 것보다는 대구의 일반 병실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것이 수용 못하는 일반 환자들을 수도권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습니다.
대장의 경증 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대응은 의료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병실을 확보하고 그 병실 확보 때문에 생기는 일반 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아주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수백 명의 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대거 이동할 경우에 생기는 그 수송 인력들의 감염 위험성, 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불안감과 위험, 그에 따른 반발, 이런 것들을 비용으로 친다면 훨씬 더 현지에서 병실을 확보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의료원 124개, 성남시 의료원 13개까지 음압격리병상을 확대해서 총 161개의 음압병상을 확보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음압격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것으로 이동형 음압장비 243대와 스크린도어 32대를 구입 설치할 겁니다. 일반 병실은 경기도 의료원에 270병상을 확보했습니다.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를 위해서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고, 경기도 인재개발원과 도내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병상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병상은 확진 환자의 의학적 위험도에 따라서 3순위로 구분해서 입원 치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중증 환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실시합니다. 2순위인 중등도 환자는 경기도 의료원 7개 병원에서 음압 격리 치료를 실시합니다. 3순위인 경증 환자의 경우는 음압 격리 병실에 일단 수용하되, 음압 격리 병실이 부족하게 되면 경기도 의료원 일반 병실에 1인 1실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고, 질병이 증상이 악화되면 단계별로 2순위 또는 1순위로 변경해서 전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개원 예정인 성남시 의료원은 영유아, 임신부, 신장 투석 환자 등 취약자 전문 치료병원으로 운영하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방호복과 마스크 등 보호 장비도 충분하게 확보해서 의료진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규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검사 대상 인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도 차원에서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에 각 한 곳씩 설치하겠습니다. 별도로 설치를 희망하는 시군에는 설치비 중에 50%를 도비로 즉시 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의료 관련 단체를 통해서 예비 인력 확보에도 심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응급의료 환자의 치료에도 적잖은 영향이 우려됩니다. 유기적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협의체 구성을 검토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앞으로 며칠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성패를 가릅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하지만 우리가 한마음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서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집회를 자제해 주시고, 도민 여러분께서는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께 승리했다는
완전하게 극복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날까지 불태전의 자세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MBN의 이재호 기자님. 네, MBN의 이조 기자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새로 확인한 강제 조사한 인원과 전달받은 인원이 달라서 22명이 완전히 새로운 명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자료를 삭제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신천지 측이 엉터리로 명단을 제출했을 가능성은 혹시 염두에 두시고 계신 건지, 그리고 만약에 계시다고 한다면 이 본인들이 이렇게 속인 거에 대해서 경찰과 공조해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명단 자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명단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대구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신천지 측이 정부 요청에 의해서 신천지 측이 정부에 제공한 자료가 전국 단위로 몇 명, 대구에 몇 명, 그리고 경기도가 20명 이렇게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20명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한 결과 2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가서 포렌식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서버에 원격으로 접촉을 해서 경기도 명단을 체크를 하면서 대구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확인한 결과로는 2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 9일, 2월 16일 중복되는 사람들은 2월 9일과 16일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2월 9일과 16일 단순히 합치니까 35명이었고 그중에 중복자까지 합해서 계산을 하니까 일부는 이제 2번 다 대구를 갔기 때문에 22명이 어떤 사람은 9일에, 어떤 사람은 16일에, 어떤 사람은 2번 다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22명 중에 이제 유증상자가 6명이 나왔다는 것이고, 저는 이 중에 상당수가 확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22명이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즉 신천지가 정부에 임의로 제출한 대구 명단 20명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경기도가 서버에 접속해서 경기도라는 키워드로 대상자들, 신도들을 추출해낼 때 이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 데이터에.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에 변동이 있었다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데이터와 관련해서 다른 측면 하나는 저희가 10,000명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관계 조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정부에 그 자료를 줄 테니까 오지 마라, 경기도 안 오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제시한 게 1920명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9,930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보면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죠. 아까 그 숫자 데이터 기초 자료 주십시오. 저희가 강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하고 난 후에 정부가 다시 신천지의 협조를 받아서 받은 명단 중에 경기도 명단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4명의 총 숫자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경기도가 이렇게 직접 검색어를 넣어서 해온 경기도 주소를 둔 신도는 33,582명이었는데 질본이 준 명단 중에는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명단이 19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입수한 단계, 그 단계 서버 상태하고 이 중앙 정부에 준 자료 상태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경기도가 받아온 명단에는 있는데 질본이 우리한테 준 명단에는 없는 사람이 2,17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복지부의 공식 입장 같지는 않고 복지부의 모 공무원이 아마 신천지 부탁을 받았는지 그 중에 차이가 나는 것은 미성년자가 있냐 없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미성년자가 많기는 많은데 질본이 입수한 명단에도 미성년자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복지부 정책보좌관이 어디 페이스북인가 썼던 건데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럽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기도가 입수한 거는 경기도 관내의 교회 신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입수했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단은 다 주소가 경기도인 사람들입니다. 경기도 교회가 아니고 좀 잘못된 정보를 공표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성년자를 뺀 미성년자가 아닌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388명이 경기도가 가진 명단에는 있는데 질본이 우리에게 준 명단에는 없습니다. 즉 388명은 미성년자도 아니고 질본의 신천지가 준 명단에서는 우리는 가져왔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서버의 명부가 시점 따라 계속 바뀌고 있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왜 그러는지. 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에 대한 부분은 백불 형태로 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일보의 여성구 기자님. 네, 경기일보 여승기자입니다. 방금 질문의 연장선인데요. 계속 이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 기자들도 헷갈리는데 도민들도 헷갈리실 것 같아서 경기도가 입수한 자료의 신천지 신도 명단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는 게 어떤가. 미성년자도 뭐 포함된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과천 집회도 어떻게 됐고 또 교회 등록지가 아니라 경기도 주소지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양성 판정 5명이 그 오늘 명단 중에 새롭게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오늘 경기도 추가 확진자 중에 신천지 관련 그 명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질본 그 확진자가 안 나와서 그 시군에서 발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여기 혹시 시군 소재지도 혹시 알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확진자 5명은 이번 조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본인들이 이전에 검사를 했습니다. 라는 게 아까 4명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리고 이미 확진 받은 사람도 5명이었다. 라는 그 뜻입니다. 어제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뜻이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까 저는 옛날에 이미 검사했습니다. 저 이미 확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5명이었다. 그 말입니다. 84명이 포함된 인원이 아니라는 84명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고 그 중에 5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이미 제가 확진 받았습니다. 이미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명단 설명이 되게 복잡한데 조금 줄여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33,000여 명을 경기도에 주소를 둔 미성년자 성년 가리지 않고 경기도에 주소를 둔 모든 신천지 신도 명단을 커리 명령문까지 확인해 가면서 그 서버에서 뽑아온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경기도라고 쳐서 경기도에 관계된 사람은 근데 뽑아온 결과로는 결국은 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거나 그들의 가족이거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소가 예를 들면 동만 써져 있거나 이런 사람이 30 주소 자료는 왜 안 가져오시냐? 30 몇 명이니까요. 일단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죠. 31명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경기도 주소를 둔 사람들이고 그 분석을 하면 다 경기도 주소를 둔 사람이고 어쨌든 컴퓨터상으로 경기도라고 쳐서 나온 사람들인데 31명 외에 나머지는 다 경기도 주소지를 둔 사람이다. 교회 소속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뽑은 사람들 중에 과천 집회에는 참석했지만 주소가 과천 경기도가 아닌 사람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 말고 저희가 세 가지를 입수했는데 전체 경기도에 주소를 둔 신도 명단 전부 이게 33,000 얼마라는 것이고요. 좌우간에 소속을 가리지 않고 2월 16일 날 과천 집회에 참석한 사람 전부 이걸 또 뽑으니까 9,930명이었고 대구 예배에 갔던 사람 2월 9일과 2월 16일 했더니 22명이 나온 겁니다. 네, 그게 전부 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 지문 인식으로 전산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다 이게 조사를 정확하게 하면 그 한 명이 한 명 신도들이 어디를 움직였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고 줄 때마다 뭔가 모 데이터에서 긁어서 주는데 모 데이터가 변경이 됐거나 긁어낸 데이터 중에서 일부를 빼고 주었거나 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중부일보의 김소원 기자님. 이거 숫자 데이터 자료도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부일보의 김수원 기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의 연장선이긴 한데요. 지금 지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저희가 뭐 신천지 측에서 뭐 은폐했다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 강제 역학조사 실시하지 않으셨으면은 저희가 뭐 약 2,000명에 달하는 방역의 구멍이 뚫렸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충북도의 경우도 있었고 뭐 정부 차원에서 강제 역학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부에 좀 건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혹시 안 하셨다면 향후에 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민할 수 있지만.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신천지 측에서 좀 대규모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단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도 파악된 뭐 이 같은 사례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첫째로 아마 이제 정부는 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입수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는 그거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저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거는 강제력을 통해서 그것도 신속하게 비밀리에 급습하지 않으면 자료를 정확하게 입수하기 어렵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제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비밀리에 시행했습니다. 여전히 정부에서는 협의를 통해서 입수를 하겠다는 입장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그날 우리 정무수석으로부터 연락도 받았고 그 전에 제가 총리님하고 통화를 할 때도 복지부의 입장은 선의로 준다는데 받고 철수하는 게 어떠냐 입장이어서
준다는 숫자가 19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 10,000명입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가 하는 일을 조금만 좀 믿고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총리께서 양해하셨고, 국정상황실에서도 경기도는 이렇게 강제 역학조사, 또 복지부는 협상을 통한 입수, 이렇게 강원 양면 전략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 국정상황실과도 다 협의 조정해서 시행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천지가 나름의 기술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는데, 경기도가 강제로 했으니까 못 주겠다라고 아마 정부에 한 모양입니다. 그거 사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경기도에도 강제로 뺏기는 판에 정부가 가면 더 쉽게 입수할 수 있겠죠. 거기다 대고 경기도가 강제로 뺏어갔으니까 정부에는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그건 곧 우리를 이간질 하려는 작전이고, 필요하면 강제 역학조사를 지금 즉시 실시하면 됩니다. 이런 입장을 제가 정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무수석께서 저한테 그럼 중앙 역학조사를 한쪽으로 해볼 테니까 복지부 공무원들이 갈 때까지 우리는 자료를 입수한 다음에도 좀 대기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현장에 우리 행정기획국장에게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중앙에서 역학조사를 나올 테니까 우리가 명단을 확보한 그 시간 이후부터는 중앙정부의 역학조사에 행정지원 응원 인력으로 전환한다 라고 공지하고, 그 사실을 신천지 측에 통보하라고 해서 우리 명단을 다 입수한 다음에는 지금부터 우리는 중앙부서의 중앙역학조사의 응원 인력으로 현장을 계속 지킨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신천지 측에. 그리고 약 2시간을 기다려서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 와서 한 30분 있었다 그랬나요? 30분 정도 대기하다가 이제는 충분하니까 우리는 철수하라고 해서 저희는 철수했고, 그 후에 중앙정부는 전체 명단을 입수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에 중앙정부에서 한 것이 역학조사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저는 중앙정부에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관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앙의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전체 명단을 요구했는데, 다른 명단 또는 조작된 명단 또는 변형된 명단을 제출했다면 역학조사 방해 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상태로는 알 수가 없고, 아마 중앙정부로서는 이 명단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판단하는 중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역학조사였다면 역학조사를 방해한 죄가 돼서 처벌 대상이고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역학조사가 아니고 단순히 협조 요청이었다면 가짜 정보 제공해도 처벌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아마 수사가 개시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 경기도의 역학조사의 자료가 지금까지 분석한 바로는, 예를 들면 저희한테 정상적인 자료를 주고 중앙정부에는 좀 막 뺀 자료를 줬다면 우리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역학조사를 할 때 서버에서 경기도 관련된 명단을 다 뽑아왔는데, 그런데 질본에다가 신천지가 준 명단이 197명이 추가됐다. 도대체 그 사이에 신도가 몇 시간, 2시간 만에 신도가 늘어났냐? 4시간 만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197명이 그 사이에
신도가 됐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이거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 그럼 우리한테도 제대로 된 자료를 안 준 거 아니냐? 라고 의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197명 부분은 질본에는 주면서 우리한테는 안 줬기 때문에 있으면서도 안 준 게 될 수 있다.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역학조사 방해죄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처벌 여부 문제는 질병을 예방하는 보건당국 입장에서 뭐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예, KBS의 박희봉 기자님. 아, 참 권유했냐 그런데 그 뭐 권유 안 해도 원래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 역학조사를 한 건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고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은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기 대구에서 확진자가 입원 대기 상태에서 어제 사망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확진자가 경기도에서 더 이상 늘어나면은 절대 안 되겠지만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사께서도 네. 그렇게 대책을 발표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가용한 의료 리소스로 추산을 한다면 네. 확진자를 몇 명까지 감당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대책 궁금합니다. 확진자 규모를 얼마만큼 우리 경기도 의료 체계와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단정지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약 1,500병상까지를 지금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명이 될지 지금 대구의 증가 추세를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력, 그러니까 이 주변에 퍼뜨리는 능력이 웬만한 바이러스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오를 하는데 이제 대구의 확진자 증가 추세 곱하기 경기도의 인구를 해보면 아마 상상을 초월할 규모일 겁니다. 그래서 좀 저희로서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초기 대응, 그다음 예방 정책에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조금만 있어도 강력한 억지책을 좀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의 대응 단계는 과거처럼 추적해서 감염자와 접촉자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단계.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대구나 이런 많이 발생한 지역은 거의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추적 관리하는 이 소위 봉쇄 정책에서 이제는 여러 곳에서 마구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지금은 최소화 정책으로 피해 최소화, 확산 최소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소위 완화 정책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희는 발생은 하되 속도를 늦춰서 최고조기가 최대한 늦게 오도록 또 최고조기의 그 정도가 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고 거기에 맞춰서 또 가장 나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한 병상들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소위 팬데믹 대유행이라고 할 때 대유행의 비율을 대체 얼마 정도 봐야 되느냐. 1%를 보자 하면 경기도는 13만 6천 명이죠. 1%라면 0.1%라면 이 대유행을 0.1%를 친다면 13,600명에 해당됩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정말 대유행으로 간다면 상당한 규모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한편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원실이 부족해서 치료를 못하는 상황은 최소한 우리 경기도에서는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민간 병원들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죠. 그래서 뭐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행정력이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상 말하는 것처럼 너무한다, 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걸 결정한 그리고 시행을 한 제가 다 지겠습니다. 그게 책임이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 단위의 증상자가 발생해도 경기도 의료 체계로서는 충분히 감당할 힘이 되고 또 그에 맞춰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JTBC의 저기 하예빈 기자. 저 JTBC 하예빈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그 교육생 명단도 지금 제출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혹시 뭐 경기도 안에 있는 교육생 명수가 대강이라도 파악이 되신 게 있으신지, 뭐 지난번처럼 교육생 명단에 입소하기 위해서 강제조사 시행하실 계획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대구 예배 참석자가 계속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그 경기도가 확보하신 명단이 22명인데 질본에서 받은 게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대구 예배를 참석한 사람이 40명이 넘는다는 40 건지, 현재까지 확인된 건 44명. 그 중에서 지금 뭐 유증상자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네, 조금만 더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간단히 답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건데 질본에서 통보해준 20명 중에서는 2명이 확진됐고, 우리가 새로 발견한 대구 집회 참석자 22명은 아직 검사를 하지 않은 단계인데, 어제까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유증상자, 검사 대상이 되는 일부 증상이라도 있는 유증상자가 6명이었습니다. 이 6명 중에 몇 명이 확진될지는 해봐야 알겠습니다. 뭐 한두 명은 최소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생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저희가 강제조사 때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우리로서는 필요한 핵심을 빨리 입수해야 되고, 뭐 그쪽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아서 제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압박을 하면서도 제 이름으로 개인 각서도 써줬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될 일이긴 하지만 뭐 그걸 보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던데, 하여튼 그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압박을 하되 그들의 저항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각서도 써주고 대신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압박도 하고 해서 결국은 저희가 입수했습니다만, 첫째는 교육생을 그들이 직접 관리한다고 하는 합리적 근거를 제가 직접 제시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신도는 관리하는 게 분명하지만 뭐 교육생은 신도도 아닌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몇 명씩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추측은 되지만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부에다가 지금 뭐 7만인가 이렇게 주었다고 하니까 뭐 그 명단이 우리 경기도로 오면 저희는 그에 응해서 조사하고, 그러면 이거 혹시 이거 하고 정부에다 제출한 명단하고 실제 교육생 명단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신천지가 보여온 행태라든지 또는 그 속성 이런 거에 비춰보면 있는 그대로 100% 제시했을 가능성보다는 뭔가 변경을 가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작은 차이 때문에 강제력 행사를 또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과하다, 보건당국으로서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게 수사당국이라면 작은 차이라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로서는 신속하게 정확하게 또
대중의 대상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조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력 행사를 이중으로 또 하는 것은 좀 고려할 여지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두 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인일보의 강기정 기자님. 네, 저 경인일보 강기정 기자입니다. 지금 신천지 신도 이제 33,000여 명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에 모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신도로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인 시군별 분포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어느 시군이 좀 가장 많은지 궁금하고 이런 정보가 각 그 시군에 전달이 됐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또 지금 신천지 이제 경기도 신도 중에 유증상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분들이 아직 뭐 확진된 상태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어떤 이동 경로 조사 같은 것도 별도로 좀 시행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역시 거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 경기도는 확진자 수가 그렇게 감당 못할 정도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 매뉴얼에 따라서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우리 도민들께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수백, 뭐 천,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아마 동선 관리라고 하는 게 그리 만만치는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견딜만해서 확진된 사람들의 이동 동선은 다 조사하고 또 공개하겠습니다. 명단을 시군으로 보내는 문제는 사실 저희도 매우 이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첫째는 제가 신천지 측에 이걸 강제 역학 조사를 하면서 그들의 저항이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 중에 첫 번째는 이걸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서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들의 그런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신천지 신도들에게 맡기고 그걸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게 신천지 신도들이 외부 알려지지 않은 전화를 잘 안 받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는 신도들이 전화를 하면 접속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시행한 겁니다. 또 그 불안감도 좀 줄여줄 수가 있겠죠. 자기 신원의 노출이나 동료들의 명부 유출에 대한 걱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시군으로 이 자료를 보내지 않고 도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직접 다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다음 단계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750여 명의 이제 유증상자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가 격리도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추적 관리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능동 감시를 하면 계속 하루에 2번씩 전화해서 확인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 경기도에서 맡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라고 해서 결국 시군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로서는 그 신천지 측과 합의한 그런 측면 약속들, 그러니까 약간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서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질본으로부터 받은 명단에 대해서는 시군의 정부 지침에 따라서 시군에 준다. 그러니까 질본이 주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입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주지 않고 도가 직접 관리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면 어느 시에 몇 명이 있느냐 이거는 불필요한 신천지 측에 그 불안감은 클 테고 그러나 그것이 과연 방역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될 정도의 정보냐라는 판단을 했을 때 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시군별 숫자 비중 분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제가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21만 명이라는데 경기도가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 4분의 1을 넘어서 25%를 넘는데 숫자로 보면 2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9% 정도? 18점 몇 퍼센트 이 정도 아닌가 싶은데 서울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서울은 경남도 그렇고 지금 다 좀 보니까 이상하게 인구 비중보다 전국이 다 적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 많은 사람들 어디 소속일까? 어느 지역 소속일까? 해외는 뺐다는데 좀 이상하긴 합니다. 뭐 그러나 저도 그것도 그냥 궁금증에 불과하고 그건 혹시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각 시도를 한번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비중을 한번 따져보고 다 합쳐서 한번 보면 그 21만이 맞는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각 시도는 받았는데 다 인구 비중보다 적어요. 지금까지 발표된 걸 보면. 그 나머지가 어디 사람들일까? 독도 사람은 아닐 것 같고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국민들의 좀 의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뉴스 김만호 기자님. 네, 국제뉴스 김만호 기자입니다. 아까 전에 지사님께서 경기도하고 그 정부 명단이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시면서 이제 고의 누락 가능성도 좀 비추셨어요. 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추측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정부가 강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대구 중증 환자와 관련돼서 추가로 뭐 이송 요청이 온 적이 있는지 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가로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신천지에 대해서는 조작 가능성이 있는데 고발은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검토는 하실 건지. 네. 되게 뭐 예민한 질문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은 이유는 뭐 저 개인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만 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뭐 정부의 강제 조사 안 하는 거와 관련이 있는지는 저도 전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곧 강제 그 조사보다는 아마 수사가 곧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감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대구 또는 경북 지역의 중증 환자를 지금 현재 몇 명 우리가 3명 저희가 계속 받고 있고요. 마지막 온 게 어제 새벽? 어제 얘기할 때 한림병원 말고 또 한 명 더 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도 계속 받고 있고 지금 3명까지 와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여력이 있는 한 저희가 다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 이미 하고 있었고 그건 하고 말고 새로운 결정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앞으로도 할 것이고 지금까지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거 오해를 하시던데 대구시장께서 저한테 전화로 요청한 것은 중증 환자가 아니고 수백 명에 해당되는 일반 환자, 중증 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을 의료원이나 성남의료원 같이 통째로 비워서 100명, 200~300명 이런 단위로 좀 받아달라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중증은 받는데 뭐 경기도는 중증도 안 받아주냐 뭐 이건 전혀 오해다. 제가 말을 바꾼 건 아니고요. 얘기의 주제가 그때는 대량 전원 얘기였습니다. 대량 이송. 지금은 이제 중증 환자는 개별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그 발표를 할 당시에도 이미 받고 있는 그래서 이미 와 있는 사람도 있었고 오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와중에도 저는 이게 일종의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얘기 먼저 하고 갈게요. 고발 문제도 역시 저희도 필요한 상당 자료는 이미 입수했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할 일은 우리 도가 할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역할이 있는 것인데 저는 우리 경기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지 수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다 응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뭐 고발이라든지 이런 기타의 법적 조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면 신천지 교인들도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도민들이고 신천지 지도부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다면 그들이 책임질 일이지 그 일반 구성원들까지 그렇게 가혹하게 대할 필요는 없지 않냐. 지도부가 책임질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사람들 사이에 총탄이 오가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구성원들의 목숨을 걸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중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을 합치는 겁니다. 이 와중에도 정치적 이익을 챙기겠다고 방역 전선에 방해를 하고 또 뒷다리를 잡아 끌어 잡아들이고 그런 정치적 행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매우 가슴 아플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힘을 합쳐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미운 사람 이쁜 사람 가리지 말고 총력을 다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예방 조치가 꼭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정치인,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심동체로 대응해 주면 정말로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하시려는 분, 시민프레스. 네, 시민프레 박준혁 기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우리 지사님께서 뭐 고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회가 왔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의 이제 고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신천지 관련해서 이제 법인 허가에 관련한 건도 취소가 가능하냐 이걸 검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이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방역을 담당하는 행정당국이지 제재를 가하는 수사당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방역에 필요한 조치는 아주 강력하게 하되 직접적 관계가 없는 부분들은 오히려 좀 미루거나 다른 기관에 맡겨두는 것이 우리가 방역을 집중하고 또 국민들 신뢰 위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나머지는 우리 백브리핑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이거 끝나시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일정 부분 수치들이 혼란이 있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팩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숫자가 19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1295명입니다. 그리고 과천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한 숫자는 3296명, 이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입수한 숫자는 9930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총 조사 대상을 33,809명인데요. 도 전체 신도를 저희가 강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숫자는 33,582명. 그 다음에 과천 2월 16일 과천 참석자가 9,930명. 또 저희 질본 명단에 있는데 경기도 명단에 없는 숫자가 197명. 또 대구 참석 도민 2월 9일과 2월 16일에서 중복자를 빼고 22명. 여기서 총 중복자 수 4,906명. 타시도
5,016명을 뺀 숫자가 33,809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